설명을 듣고요. 그 다음에 한국관 협력사인 가연매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시회 신청 내역하고, 그 다음에 현장 등록, 그 다음에 출입증 패치 신청, 이런 내용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장치업체로 선정된 에스포링크 코리아에서 한국관 장치 관련된 내용을 듣는 순서를 갖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라이즌에서 여행 일정에 관한 내용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한국관 운송이 진행 중인데 운송업체를 통해서 이플러스 엑스포에서 이제 현장 운송이라든가 통관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유의사항들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운송을 했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운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유의점을 확인하시고 운송을 진행해 주세요. 자, 설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관 참가 개요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 전시회는 이제 2007년도, 내년 후년 정도 되면은 거의 20년째 나가게 되는데, 요번에도 한국관을 세계블록 15개사 192스퀘어미터로 구성을 하고요. 한국관 운영 방안들은 유인물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 홍보물 관련돼서는, 여기, 홍보물 관련돼서는 여기 온라인 그 카탈로그 링크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전년도에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책자를 제가 하나씩 다 들여서 그걸 샘플로 그대로 작성을 하는데 사실 오늘은 온라인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니까는 여기 온라인 이 전자 카탈로그 이 형태로 제작된다는 거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보관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홍보관 내에 필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 안내라든가 그다음에 통역도 지원을 해드리니까 통역 신청하신 업체들도 같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사기하고 프린터를 준비했기 때문에 인쇄 복사, 그다음에 인터넷 편의 시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시회 업무 부장하고 그 지원 기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뭐야, 이거. 네. 이번에 그 사업 지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고요. 집행 기관은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 자금 지원이 나오는 거고, 공동 수행 기관이라고 저희가 이제 수행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기기 조합에서 진행을 합니다. 현재 그 조사 보고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인 그 중소기업 해외 전시 포털 사이트 이거 신청하실 때 다들 들어가서 온라인 가입도 하시고 그 참가 신청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sme.go.kr 이 사이트를 통해서 나중에 사후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전시회 참가 확인증도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시회 참가에 관한 확인증을 굳이 과학기기 조합에다가 이렇게 요청하시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장에 찍힌 참가 확인증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시의 지원 기준은 임차료의 50%, 장치부의 50%, 그리고 업체당 해상 운송 편도 100% 일시비행 기준입니다.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요. 현지 고용원에 대한 지원도 조금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번엔 전시품 시장 조사를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매년 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걸로. 네, 이거 중앙회랑 뭐 필요 없는 거 좀 빼자 그래서 이거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동관 운영과 홍보물 발행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게 나중에 사후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사 기관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할 때 이게 정확한 명칭 같은 걸 요청을 하거든요. 이게 중기부 전문업종 수출 컨소시엄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콜센터에서 전화 와가지고 중기부 전문업종 수출 컨소시엄 해외 지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평가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용어가 길고 생경하다 보니까 저희 아랍립 전시회 나가는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시회
나중에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전화 문의가 오면은 잘 응대를 해주시고 만족도를 좀 높게 잡아주시면은 다음번 전시회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이게 온라인이 익숙치가 않아서 협조 사항이 있는데 이건 참가 신청 온라인 하셨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참가 실적 현장에서 저희가 매번 작성하는 양식이 있으니까 작성하시면 되고요. 국가관 방문자 설문조사 요거 작년서부터 하긴 했는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업체 해외 바이어가 우리 부스에 와가지고 한국관을 보고 얼마나 만족을 했는지 요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업체당 10장씩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없으면은 좀 모양도 빠지니까 그거 만들어 주시고 잘 작성을 해서 뭐 3일 동안 10장이니까 그 정도 준비를 해서 친한 바이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좀 협조 구할 때 그렇게 바이어한테 만족도 조사 좀 부탁드리고요. 향후 6개월하고 12개월 수출 실적 보고하는데 제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수출은 얼마나 유발이 되는지, 계약은 몇 건이 되는지, 성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문의를 하니까 그때 회신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만족도 조사 협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 제출 서류 중에 마지막에 출장 참가자를 좀 개별 일정이라든가 뭐 3국을 경유한다든가 다른 곳에서 있다가 들어가신다든가 아니면은 하루 늦게 나온다든가 하루 일찍 나가든가 이런 경우 인원 파악이 좀 잘 안 되고 업체별로 인원들이 좀 다르고 또 현장에서 있는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출장자 명단 및 일정 제출을 제가 이제 공식적인 문서로 보낼 테니까 그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예산 내역하고 세부 내역을 제가 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지금 통역 비용이 빠져 있거든요. 통역을 신청한 업체들은 통역 비용이 23만 원인가 26만 원인가가 추가가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통역을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똑같이 요 금액 793만 원 정도가 99만 3천 원 정도가 부과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1달러 기준을 좀 높게 잡았어요. 요즘 환율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1,450원 정도로 했는데 현재 저희가 장치 비용은 이미 계약을 통해서 이미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임차료 부분들을 아직 중앙에 지원금이 안 나와서 성공을 못 했는데 1,450원보다 아래쪽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정산을 통해서 실비용으로 환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비용 정산에서 나중에 환급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전시 참가 수수료 25만 원은 세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국내 비용이죠. 홍보물이라든가 현지 소모품 운영, 차량 운영비 이런 것들이 세액 포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받았고 이 참가 수수료는 25만 원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요즘 계속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컨소시엄 사업이 사업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개선을 하려고 많은 의지가 좀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원 비율도 저희가 좀 축소해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원칙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부스 최대 크기는 12스퀘어미터고요. 1개사 1부스 원칙이에요. 근데 다른 협회나 다른 전시회 가면 2부스, 3부스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가구나 기계나 이런 것들 볼륨이 큰 것들은 24스퀘어미터 2부스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단수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업체 지원도 이제 지원 비율도 줄이는 바람에 그 1개사 1부스 원칙을 우선은 고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개사 최대 지원금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코로나 이후에 또 환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약간 유명무실해졌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직접비 비율 50%, 그다음에 운송비 100%, 그다음에 기타 통역비, 발간비, 차량 운영비의 70%를 지원해 준다라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금 저희가 원칙은 직접 비용도 또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 70%까지는 받는 거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게 업체가 늘어나면은 지원 비율이 50%까지 떨어진다, 이런 내용에 따라 업체들 이제 동의서도 좀 받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세 블록을 잡기 때문에 15개사 정도 유지를 해서 올해도 한국 국가관을 이렇게 운영하게 된 겁니다. 항공운송도 가능합니다, 지원이. 근데 해상운송의 비용에 준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119만 원인가로 지금 1CBM 기준 금액이 중앙회를 통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이 한도 내에서 항공으로 운송을 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현장 배포물, 홍보물 발간 자료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요. 역시 현지 간담회가 있는데 일정이 틀리면은 참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는 저희가 미리 사전 개최 안내를 공지를 할 테니까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공항에서 호텔까지 그 픽업하고 샌딩할 수 있는 공용 버스도 조합에서 운영을 하니까 나중에 여행사를 협력할 때 그런 부분들도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국 간 추진 일정 설명을 드릴게요. 금일 업무협의회 7월 11일 날로 제출을 하고요. 개최하고, 그리고 전시회 참가 서류 제출은 8월 달 중경에 카탈로그, 그다음에 뭐 프로덕트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은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바이옴매스에서 등록 일정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시물품 운송은 입고 마감이 7월 첫째 주예요. 그런데 지금 첫째 주가 아니라 둘째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E+X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세 안내를 진행을 할게요. 전력 신청하고 비품 실력 신청은 엑스포링크에서 공지를 해주는데 8월 8일까지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자 모집은 현재 진행 중이라서 다시 또 안내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한국관 공동 홍보물은 7월 25일까지 조합 웹파드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개략적인 일정이고 세부 일정이 변경되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서류 제출 내용이 있으면은 따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현장 세부 일정 지금 제가 간략하게 했거든요. 자, 9월 21일 일요일 날 출발을 해서 공식적인 일정은 9월 27일 토요일 날 점심때쯤 도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출발을 해서 두바이에 도착하면은 저녁 6시 55분, 뭐 7시쯤 되겠죠? 그래서 8시 뭐 이렇게 하고, 22일 날 월요일은 설치 날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는 일정을 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설치일이 좀 짧기 때문에 뭐 설치 공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디스플레이 하신다면은 오후 2시부터 부스에 들어와서 장치를 하시는 걸로, 궁금하시면 좀 일찍 오셔도 되는데, 예. 그렇게 하시고, 전시회는 9월 23일, 24일, 25일 이렇게 3일간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26일 날 현지에 간단하게 뭐 문화체험이나 투어 일정을 갖춘 다음에 8시 55분, 저녁 8시 55분에 귀국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조합 공식 일정이고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플레이라이진에서 상가업체 모객을 좀 같이 할 텐데 많은 협조를 좀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예를 들면은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올해도 더울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어디 나가지 않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두바이답지 않게 엄청 습했어요. 그래서 습하고 덥고, 그리고 해안가에 뭐 이렇게 하여튼 더웠던 기억만 좀 나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한국관 위치입니다. 이거 지금 딱 절반 정도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절반 한 3분의 2만 보여준 건데 예전에는 저희가 부스가 한 어디쯤 있냐? 요쯤 있었을 거예요. 한국관이. 예. 여기 요쪽 출입문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 요쯤 있었어요. 요쯤. 예. 근데 올해는 여기 그 전시회 이쪽 동쪽 출입구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 부분으로 한국관이 바뀌었습니다. 주최 측이 안쪽으로 좀 더 당겨주고 유럽 업체 주변으로 한국관을 배치를 했었어요. 이게 좀 고무적인 현상이고 예전과 비교해서 부스 위치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하철역 가까운 이쪽 문에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한국관 주변에 유럽의 메이저 업체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관 부스 세부 위치를 보고 미리 부스 위치는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부스 넘버링을 이미 운송업체하고 그다음에 내용들을 보내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를 해서 운송할 때 자사 부스 넘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업체 리스트는 총 LTEC서부터 엔비아텍까지 15개 업체고요. 네, 부스 넘버도 이렇게 있으니까는 참고를 해주고 기본적으로 전시 품목을 공간 강덕에서부터 쭉 이렇게 실험실용 내용들로 쭉 돼 있으니까는 만약에 현장에서 협력을 한다든가 파트너십을 교환하고 싶으면은 따로따로 연락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전시회 주요 담당자 연락처 제가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주관단체는 수행기관이고 전시회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데 제가 담당하게 됩니다. 최준환 부장이고요. 전시 에이전트는 가연메세고 전시회 등록, 각종 등록 업무, 그다음에 뭐 배지라든가 출입증 발간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전시회 현장에서도 지원을 하니까 가연메세 이신원 실장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운송은 이플러스 엑스포의 황인철 팀장, 장치는 엑스포링크의 김영복 팀장, 그 다음에 여행협력업체는 플레이라이진의 홍은주 실장하고 각각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가 적혀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홍보물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을 해요. 이렇게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예.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데 이건 현장에서 필요 뭐 배포도 하지만은 미리 사전에 PDF로 배포를 해가지고 바이오 프로모션 할 때 좀 쓰이니까 올해는 좀 빠르게 휴가 전 7월 25일까지 조합 웹파드로 올리시는 걸로 제가 안내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합 웹파드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아람랩 실험장비 전시회 폴더에다가 자사의 폴더를 제가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2페이지 분량의 제품 소개, 회사 소개, 사진과 함께 작성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요즘 PDF를 많이 쓰니까 PDF로 그냥 다 꾸며서 올려주시면은 저희 디자이너가 약간 손을 봐가지고 다시 컨펌을 드리니까 그걸 7월 25일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전시장 안내 설명해 드릴게요. 세이크 사이드 홀이에요. 세이크 사이드 홀이고 이쪽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에 3, 2, 1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이거 3월, 2홀, 1홀 그 다음에 옆에 트레이드센터 아레나 요거까지 전홀을 씁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커졌어요. 전년보다. 실제로 가보면 얼마나 더 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규모가 좀 커졌으니까 진행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저희 쪽 한국과는 여기 3월 중간쯤에 있으니까 저희 지하철역 가기가 되게 편해졌거든요. 이쪽 동쪽 문도 열리니까 이쪽을 통해서 참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은 이제 방문자 설문조사라고
작년서부터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엄청 강조를 해가지고 비지터 서베이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내용이 있어요. 비지터 서베이. 예? 한국 제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있는 게 있느냐, 아니면은 한국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전에 한국 제품을 구입한 적은 있냐, 구입했을 때 만족도는 어떡하냐, 한국관 방문해 본 적이 있느냐, 한국관 방문을 통해서 물건을 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개 항목이 있거든요. 이거를 업체들한테 제가 나눠드리는데 최소 10장을 좀 받아주시면 돼요. 3일 동안 10장이니까 하루에 3명 이상만 붙들고 저 내용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업체당 10장이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 전체 업체 15개 업체니까 150장을 막 정리를 하거든요. 그것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와주시면 되고요. 이거 나름 그 중앙에서 평가 고점에 크게 반영을 하니까 성실하게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요 비지터 서베이 제 생각엔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기타 안내 사항이 있거든요. 요거는 읽어보시고요. 예전에 막 저작권 침해 때문에 전시 중간에 제품 이렇게 철수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카카오 단체 톡방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9월 전시 출발 일주일 전서부터 단톡방을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참가해가지고 현장 업무라든가 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년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게 정산이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달, 6월달서부터 모집을 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24년도 정산 기준으로 하면은 내년도 정산에서 만약에 환급 업무가 진행된다 그러면 3월 말이나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는 4월, 올해도 아마 3월 말에 환급 업무를 진행한 것 같은데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정산 소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으로 조합에서 하는 내용들을 좀 듣는 시간을 마쳤고요. 예. 저희가 제가 보내드린 링크에 전시 부스 전체 도면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띄워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나중에 가연 메시에서도 설명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보내드린 링크에 보면은 부스 전체 도면이 있어요.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한국과는 이쪽 부분에 있는데 이거 화살표가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여기에 지금 업체명이 다 표기가 돼가지고 부스 도면이 올라가 있고 이쪽 부분들은 현재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경쟁 업체라든가 아니면 해외 참여한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상으로 조합에서 준비한 설명은 다 마쳤고요. 다음 순서로 지금 가연메스에서 현장 전시회 등록 업무라든가 아니면 배지 발급 같은 여러 가지 온라인 등록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